네, 3월 28일 월요일 우리 영민한 투자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 우리 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네. 주 시장 어떻게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면 될까요? 뭐 시장은 오늘 일단 코스피는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한 0.5%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에 뭐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은 제법 좀 가파르게 V자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일부 가격 조정 내지는 그냥 숨고르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또 이슈는 금리 인상이었어요. 3월 FOMC가 끝나고 나서 되게 이제 좀 긴축적인 이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다. 이런 인식이 되게 좀 강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FOMC가 끝나고 나서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했죠. 뭐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고 유럽, 일본, 우리나라 시장이 꽤나 강하게 반등이 조금 들어온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증시의 또 이슈는 0.5%포인트 빅스텝. 5월 달에 연준이 특히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시그널을 보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이 워낙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빨리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주식시장에도 좋고 경제 펀더멘탈에도 좋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이제 급속도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블랙록 뭐 이런 이제 대형 투자은행이라든지 자산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연준을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5월 달하고 8월 달 내지는 5월 달, 6월 달 뭐 연속적으로 0.5%포인트씩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가 조금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경제가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긴축에 대한 이제 지나친 우려보다는 오히려 빨리 금리를 올려야 경제에 좀 좋고 주식시장에도 더 좋다. 특히나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이 이제 바닥론이 이제 서서히 월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분위기를 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들한테는 더 좋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긴축적인 상황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한테는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빨리 금리를 정상화 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체질적으로 시장이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속도가 좀 빨라지면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들한테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도 사실상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에 대한 어떤 큰 이슈들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보면 이제 경제 지표 발표, 뭐 고용 지표라든지 제조업 지표 이런 경제 지표 발표들이 좀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어쨌든 뭐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화려한 종목 장세, 종목별로도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업종별로도 또 차별화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뭐 월말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아주 좀 중요한 이벤트가 없다라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아마 이제 종목 장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조금 쉬고 조정받는 지금 이런 타이밍일 때 빨리빨리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거나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성장주를 선점을 한다거나 그런 전략으로 좀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빠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금리 인상을 단순하게 이 성장주의 후퇴 시그널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옥션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가 되게 이뻐지고 있죠. 지난주에 계속 제가 큐브엔터 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거 리뷰해드리면서 세트로 꼭 같이 묶어서 이제 얘기했던 종목이 서울 옥션이었는데 큐브엔터는 오늘도 잘 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큐브엔터가 그 여자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룹이 요즘에 뭐 뮤직비디오도 그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노래도 되게 이제 좀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그리고 이제 NFT 플랫폼 기대감 때문에 지금 큐브엔터는 오늘도 또 25,000원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옥션 제가 이제 3월 초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21,600원에 매수했는데 오늘 27,000원 제가 2차 목표가로 27,000원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오늘 장중에 지금 27,000원까지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익률이 벌써 서울 옥션도 25%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와도 사실 제가 주봉을 한번 열어드려 볼게요. 주봉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자리가 저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요 하락이 들어오는 과정과 바닥에서 저점이 잡히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가 저는 충분히 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익절을 한 26,000원 정도 딱 타이트하게 조금 잡아놓고 3만 원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사실 이제 서울옥션이 K옥션이 상장되자마자 이게 공교롭게도 주가가 같이 좀 빠져버렸는데 경쟁 기업이기도 하지만 서울옥션은 미술품뿐만 아니라 뭐 각종 NFT 이제 거래소 그런 것과 이제 관련된 신규 사업 쪽에 조금 더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까지 또 3차 목표가까지 좀 열어놓고 계속해서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요. 다만 익절 가격은 26,000원 설정을 좀 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옥션은 무려 3차 목표가까지 3만 원까지는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저도 이거 좀 궁금한데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소폭 하락 중인데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 왔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해볼까요? 어차피 제가 이제 이 케이스 만드는 기업 3개를 연달아서 지금 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이렌텍을 그냥 한 번 더 해드릴 걸 그랬어요. 오늘 이렌텍은 주가가 이제 아주 강하게 지금 돌아서면서 완전히 이제 추세를 지금 회복하고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느 종목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먼저 움직이는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은 다 저는 이렌텍처럼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게 오늘 이렌텍이 거의 17,400원까지 올라가면서 딱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탑스라는 종목도 플라스틱 사출이라든지 케이스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이 인탑스도 이제 거의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고 신성 델타테크를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반등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신성 델타테크가 앞서 말씀드린 뭐 두 종목보다 펀더멘탈이 약하거나 뭐 실적이 안 좋다거나 성장성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매수를 하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도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입질 매수가 조금 시작되기 시작하면 아마도 주가는 훨씬 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주에 제가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렸을 때 투자 포인트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케이스 그게 이제 가장 본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 외에 배터리 팩 요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제 투자 확대 기대감이 이제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적으로 저의 추정이지만 LG 마그나가 애플카의 이제 주요 고객사가 됐을 때 애플카와 관련된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부품 기업 중에 LG 마그나의 협력 기업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에 이제 부각은 안 됐는데 만약에 요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신성 델타테크 주가는 훨씬 더 다른 두 종목보다도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배터리 팩뿐만 아니라 전장과 관련된 이슈로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7,000원, 뭐 중기적으로는 제가 2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이렌텍에도 후속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 문자 사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뉴입니다. 11,44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이거는 사실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밀리면서 손실 구간으로 좀 접어드셨는데 네. 차라리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뉴도 좋은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주가가 다른 종목들하고 움직이는 게 이제 확연하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무래도 뉴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컨텐츠 종목을 하실 거면 뉴를 그냥 매도하시고 네. 오늘 이제 위직 스튜디오 같은 종목이 좀 한 4~5%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오거든요. 차라리 그냥 이런 종목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가 조금 높아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덱스터 이런 종목을 사는 게 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크지 않으시니까 그냥 교체해가지고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로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을 제가 코멘트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콘텐츠주 중에서는 위즈빅 스튜디오 혹은 덱스터로 좀 종목을 교체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셀리드 12만 1,000원에 10%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매수가가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12만 원이면 네. 지금 3만 원이니까 너무 이게 하락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아마 보유하신 기간도 되게 좀 오래되셨을 것 같고 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1만 원, 12만 원 정도면 한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주가가 이게 셀리드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은 들고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을 한 10% 정도 샀기 때문에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 지금 난 상태라서 네. 뭐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복되는 걸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이런 종목은 계좌에서 걷어내야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맞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야 주식 투자가 이제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업 내용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손절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35,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만약에 조금 들어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미련 갖지 마시고 무조건 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오히려 좀 소액이시니까 요거는 비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나 다른 섹터의 종목들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냥 요걸로 손실을 좀 만회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좀 손절 매도하시고 다만 한 35,000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을 때 전량 좀 털어내고 다른 섹터로 좀 교체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셀리드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일단 손절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종목을 또 빨리 교체해보면 좋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샷 원킬 종목, 오늘의 종목은요? 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업종은 좀 다르지만 오늘 IT 업종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11,100원 현재가로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HTS에 드림텍을 치시면 종목이 2개 나오는데요. 몇백 원짜리 종목 말고 코드번호 192650 드림텍 요 회사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100원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 기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뭐 IT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기업 유니퀘스트라는 기업 있죠. 그 유니퀘스트가 지분의 32.8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드림텍이 이제 많이 알려진 이유가 오히려 이제 자회사 때문에 많이 알려졌어요. 요 드림텍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나무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나무가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수혜주로 많이 이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잖아요. 나무가의 최대 주주가 또 드림텍이에요. 나무가의 지분 28%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드림텍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주가가 이제 나무가도 바닥에서 이제 꽤 들썩들썩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드림텍도 이제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나무가는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닐까. 요즘에 뭐 휴림 로봇, 물론 휴림 로봇이 뭐 삼부토건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거긴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추천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는 얘기 때문에 나무가는 이미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 청소기 있잖아요.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 그 로봇 청소기에 자율주행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나무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도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드림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회사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예요. 매출의 거의 뭐 80% 정도가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매출은 이제 스마트폰 우리가 모듈화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PBA 모듈이라든지 키 모듈 같은 걸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 회사가 여러분들 드림텍 좀 되게 소형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매출이 1조 원 훨씬 넘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7천억이 넘는 회사예요. 1년에 이제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1,000억 이상씩 나오는 그런 회사거든요. 되게 이제 사이즈가 큰 회사고 반면에 이제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이 정도의 이제 외형이면 시가총액이 한 9천억 1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7천억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이제 외형 성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는 또 이 드림텍이 여러분들 작년부터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되게 히트였잖아요. 작년에 거의 뭐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이제 그 Z 플립 맞아요. 요 시리즈 이제 3이 사실상 거의 연간 기준으로 한 1,000만 대 가까이 지금 판매가 좀 됐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워낙 히트를 많이 쳤기 때문에 출시되면 한 2,500만 대에서 3,000만 대까지도 지금 삼성전자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갤럭시 이제 폴더블 폰 시리즈의 지분인식 모듈을 납품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 드림텍이에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듈화 공정뿐만 아니라 이 지분 인식도 사실상 갤럭시 S 시리즈라든지 폴더블 폰 시리즈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업이 워낙 좀 탄탄해서 상당히 좀 좋은데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이 회사가 이제 헬스케어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시장으로도 진출을 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루트로닉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죄다 막 신고가 치고 그랬었잖아요.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워낙 좋았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드림텍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심전도 패치를 개발한 이제
카디악 인사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사실 요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생산하는 게 무선 패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보통 이제 무선 심전도 패치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뭔지를 모르시는데 사진을 이제 전달이 안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 피부 표면에다가 네. 그 뭔가 이제 붙이는 거 있잖아요. 패치 형식으로 이렇게 뭔지 붙여놓으면 알아요. 네. 그게 이제 심전도 측정을 자동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집계하는 쪽으로 이제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카디악 인사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단순히 그 패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회사를 요 회사가 지금 통째로 드림텍이 인수를 한 거예요. 미국 회사 이제 지분 100%를 인수를 해가지고 한 250억여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통 단계에서부터 2020년대부터 식약처에 이제 승인도 받았고 국내에서는 이게 보험 수가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제 인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마무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박스권이라서 요 12,000원을 뚫는 지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12,500원 정도 딱 전고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7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형 성장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라고 오늘 드림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요. 무료 방송도 네. 준비되어 있죠. 맞아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종목도 되게 지금 급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장이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엠비엔골드 무료 방송 또 유튜브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